안녕하세요. 닥터스 건강톡 임지연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K2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뼈 건강, 혈관 건강 모두에 좋은 영양소를 꼽으라면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였죠. 비타민 D는 혈액 내로 칼슘을 데려오고 뼈 만드는 단백질 생성하고, 비타민 K2는 뼈 만드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액과 혈관 조직 내에 있는 칼슘을 뼈로 가져와서 뼈 미네랄을 만듭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K2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고 해서 독일어 코아귤레이션, 응고란 뜻에서 유래하였고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이지만 몸에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일주일만 섭취가 소홀해도 부족해질 수 있어요. 종류에는 K1 필로키논과 K2 메나키논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다른 영양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K1은 식물이 합성하기 때문에 시금치, 상추, 들깻잎 같은 녹색 채소나 김미역 같은 해조류에 많고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뼈 건강, 혈관 건강 효과는 비타민 K2에 있는데요. 채식 동물이 풀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풀에 있는 K1으로부터 K2를 합성해요. 이렇게 생성된 K2가 소돼지, 닭고기, 계란, 우유에 녹아 들어가 있죠. 사람의 장에는 K2 만드는 미생물이 없어서 채식주의자는 K2 결핍이 오기 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가축들이 풀 대신 K1 없는 GMO 사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우유, 계란에 K2가 없고 사람이 이걸 먹어도 K2 섭취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청국장, 낫또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거나 영양제로 보충해야만 합니다. 비타민 K2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MK4와 MK7이 중요합니다. MK4는 방목하는 육고기, 우유, 치즈에 많고, MK7은 소금에 절인 양배추나 청국장, 낫또 같은 콩 발효식품에 풍부해요. 글라 단백질이란 이런 글라 도메인이 있어서 비타민 K2가 활성화시켜주면 칼슘과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17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서 뼈 만드는 것이 오스테오칼신 혹은 BGP 이것과 MGP 두 개가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이 두 개를 카복실화시키면 활성화되어서 오스테오칼신은 뼈의 미네랄을 만들고 MGP는 연조직의 칼슘을 뼈로 가져와요. 연조직이란 혈관벽, 신장, 인대, 관절 등을 말합니다. 이 MGP는 뼈, 연골, 심장, 신장에서 만들어져 비타민 K2가 활성화시켜줘야 혈관과 조직에서 칼슘을 데리고 뼈로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여기에 칼슘 석회화가 잘 생기겠죠? 오스테오칼신은 뼈의 조골세포가 만드는데요. 비타민 D 수용체에 비타민 D가 결합하면 비활성화 상태의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비타민 K2가 카복실화 시켜줘야 이 빨간색이 붙은 활성화된 그라 오스테오칼신이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비활성화 오스테오칼신이 됩니다. 비타민 K2는 잇몸뼈를 튼튼하게 해주어 시주질환과 더뉴를 예방해주고 골다공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K2가 MGP를 통해 혈관, 인대 등의 칼슘을 빼내주면 석회화가 제거되고 오스테오칼신을 통해 뼈 생성을 도와줍니다. MGP는 신장 조직 내 칼슘을 빼내오고 오스테오칼신이 혈액 내 칼슘을 뼈로 가져가니 신장 결석을 예방해 줄 수 있겠죠. 비타민 K2는 오스테오칼신을 통해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는데요. 오스테오칼신이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을 증가시키고 췌장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생성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불안감을 낮춰줍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어 멍이나 결막 출혈을 빨리 호전시키고 예방도 해줍니다. 비타민 K2 권장량은 나라마다 다르고 권장 용량도 너무 낮은데요. 남성은 120 마이크로그램, 여성은 9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낫또 50g에 45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으니까 낫또 한 개 정도인 권장량의 서너 배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권장 용량이 없어서 그런지 보충제에 K2 표기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비타민 K라고 적혀있는 국산 제품은 K1이라고 보시면 되고, K2는 보통 비타민 D와 함께 넣어 부원료의 바실루스 나토 추출액이라고 표기합니다. K2 중 MT7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좋아
소량을 하루 한 번 먹어도 되는데 MK4는 하루 3번 복용해야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은 MK7입니다. 뼈 건강에는 MK4가 더 낫고 혈관 건강에는 MK7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MK7을 드셔도 뼈와 혈관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K1이 와파린 효과를 방해하고 K2는 상호작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K2 양이 많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비타민 K2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조직 내 침착된 칼슘을 뼈로 가져와서 골다공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인슐린 민감성은 높여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 3가지 챙기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임지연 의원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